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 강에서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 탄 유람선이 침몰해 7명이 숨지고 19명이 실종된 대형 선박이 저희 선박을 추돌하여 발생한 전복 사고였던 것으로. 큰 배와 작은 배가 충돌을 했을 때 큰 배는 영향이 없어도 작은 배는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전복이 됐다는 것은 거의 순식간에 침몰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상으로 움직이고 있는 실종자 생존 가능성이 그래도 물 속에 있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니까 그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수색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 하지만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울타리 같은 안전설비는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구명조끼는 착용을 안 한 걸로 기억이 되고요. 저와 같은 동승했던 사람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교육을 좀 못 받은 것도 기억이 됩니다. 수면 수색 범위를 하류 30km까지 확대했지만 아직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이 여전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선체에 있을지 모를 실종자 수중 수색은 사실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신라 희망을 걸고 있는 인양은 수중 수색이 끝난 뒤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양 작업은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선박 해양 전문가의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장창두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명예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당초 이틀 내에 48시간 이내 인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왔습니다만 좀 늦어지는 모양이에요. 이게 무엇을 가장 고려하고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게 역시 유속이 줄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유량이 한강의 10배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폭은 한강보다 좁거든요.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유속이 한강 유속의 10배를 훨씬 넘는다는 10배 내지 15배 굉장히 그 유속이 빠르니까 예. 작업자들이 들어가서 2분을 못 버틴다고 하니까 네. 그게 아마 제일 어려운 작업이 아닐까. 네. 예. 못 들어가는 이유로는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땅보다도 유속이 빠르면 견디기 힘들죠. 네. 예. 유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인양 작업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할까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탁도입니다. 이게 지금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흐리기 때문에 네. 수중의 시야가 확보가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듬으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예. 그만큼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도 인양은 차후고 일단 그 선내로 들어가서 네. 그 일청 데크의 그 갑판의 선내로 들어가서 일단 그 실종자 수색을 하는 게 먼저 같습니다. 그 네. 연후에 이제 인양을 하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인양이 능사는 아니라고. 인양이 지금 급한 건 아니에요. 네. 그 자꾸 그 유실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유속이 워낙 빨라서 빨리 선내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그게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영상을 보면서 좀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영상을 봤을 때는 크레인도 보였었고요. 그리고 지금 바지선 위에 저렇게 그 준비하고 있는 인력들의 모습도 보이는데 지금 보이는 인력들이 잠수사들은 아닌 거죠? 네, 그냥 군 인력인데 아마 그 여기 윈치 그 로프를 감는 그 윈치 장비를 실은 배가 있는 거 보니까 네. 아마 인양하기 위한 그 작업선 같습니다. 예. 그래서 로프를 건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네. 네. 필요한 작업선인 것 같고 크레인 바디는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예, 그죠? 크레인 영상을 좀 예.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네. 크레인 규모하고 또 지금 영상에 나오는 저 작업의 의미 이런 것도 좀 짚어주시죠. 그 아마 저건 크레들이라고 그래서 네. 배를 그냥 바로 로프를 걸어서 당기게 되면 네. 그 로프 건 자욱이 이제 손상이 되거나 네. 아니면 배를 뭐 극단적으로 두 군데만 이렇게 전부 후부 이렇게 걸게 되면 네. 배 안에 이제 물과 뻘 이런 게 차 있기 때문에 네. 그 무게 때문에 부러지나요?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서 네. 일단 저는 크레드를 써서 이제 하중을 분산해서 이제 하중이 집중되지 않게 선체가 손상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저 크레들이 저 사각으로 보이는 저것을 말씀. 저걸 이제 선체 밑으로 넣어야겠죠. 근데 그 작업을 하려면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네. 이제
선체도 약간 들어 올려야 되고 이제 네.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체를 들어 올리고 저 크레드를 밑으로 밑으로 깔아서 넣어서 뭘 이제 받쳐서 들어 올리는 그런 개념이군요. 그렇죠. 그냥 하면 이제 그 워낙 70년 된 노후된 배기 때문에 네. 아마 예. 로프 자체에 집중 하중에 걸리면 그냥 상하게 될 겁니다. 로프가 파고들면서 예. 네, 상한다는 말씀은 이렇게 틀어지는. 쭈그러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잘리기도 하죠. 네. 로프가 이제 잘록해져서 네. 지금 선박이 물 밑에 어떤 형태로 있는지가 그것도 알려지지 지금 않았기 확인이 때문에 되지 않아서. 예, 확인 좀 해봐야겠지만 선박이 어떤 상태로 어떤 모양으로 지금 있느냐에 따라서 인양 작업에도 많은 영향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똑바로 있는 경우가 인양이 수월한가요? 뭐 배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네. 그 네. 자세가 그렇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과연 밑에 로프나 저 크레드를 넣기가 수월한지 아닌지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수저의 그 상태 바닥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네. 로프 넣기가 이제 작업이 수월하냐 않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바닥 상태가 어떤 상태여야 좋은 건가요? 뭐 어쨌든 그 처음에 아마 로프나 이런 걸 넣어서 좀 들어 올려야 저 크레들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려면 처음에 아마 그 와이어 로프 같은 걸 넣어서 넣는 작업이 이제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거고요. 네. 네. 배의 끝단 부분을 조금 들어야만 저 크레들이 들어갈 테니까. 예.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잘못하다가는 밑에 잘못 건드리면은 좀 탁도가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또 부유물이 시야가, 예, 흐려지죠. 어려워지겠군요. 그럼 이게 과정이 크레들이 들어간 뒤에 그 뒤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다음에 이제 크레들이 그 내기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로프를 걸고 최소한 4점은 걸어야 될 거고 또 중간에 또 걸게 되면 하중이 분산이 되니까 네. 네.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아마 선체 손상도 적고 네. 또 들어 올리다가 선체가 손상이 되면 또 그 유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실종자가 그래서 아마 그런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크레들 쓰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선박 규모가 작으니까 인양의 큰 이제 유속이랑 탁도만 네. 개선이 된다면 네, 하중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보인 크레인으로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저 정도 크레인이면. 네.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이제 유속이 빨리 줄어야 되고 예. 네. 그다음에 이게 흐린 것이 물이 좀 빨리 좀 맑아져서 작업이 용이하게 돼야만 아마 그다음에는 들어 올린 데는 뭐 거의 그래요. 48시간이면 될 거예요. 그거 근데 현지에서는 지금 유량이 너무 많아져서 수위가 지금 6m까지 올라와 있는데 예,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어떻게 더 늘어났어요? 네. 5m라 그러더니만. 그게 줄어들면 좀 더 용이한가요? 아무래도 수심이 얕아지면 훨씬 작업하기가 낫죠. 그래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아까 뭐 2m, 3m 하는 거 보니까 네. 작업하기는 훨씬 용이합니다. 전에 뭐 전하남도 40m였고 네. 세월은 훨씬 더 어려웠죠.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는 네. 수심이 얕은 건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내 수색이 먼저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유실을 방지해야 되니까 네. 네. 그 작업하는 과정에 또 유실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시간을 다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뭐 이전 참사 때도 보면은 주변에 그 유시 망을 예, 설치하면 좋은데 저도 진작에 그 망을 좀 설치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네. 이제 뭐 한가리 당국이니까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제일 좀 그하더라고요. 다리 쪽에도 빨리 쳐서 그러게요. 망을 쳤으면 좋은데 또 유람선이 왕래도 있고 하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예. 결정. 뭐 인양 작업하는 데 있어서 강과 바다의 차이가 있습니까? 뭐 차이는 있죠. 어느 쪽이 우선 좀 뭐 더 수심의 차이가 있는데 예. 아무래도 수심 얕은 게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단 또 좀 허리죠. 강은 아무래도 흙탕물이 흘러와서 네.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게 또 단점이고 네. 지금 저 도나우강 경우는 워낙 또 유속이 빨라서요. 네. 바다보다 그 부분은 훨씬 어렵습니다. 바다에도 조류가 있지만 저렇게 빠르지는 않거든요.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도 지금 교수님 상당히 빠르지 보시기에도 않습니까? 빠르다고. 예. 보아도 저- 빠르지 않습니까? 노트로 하면 몇 노트 정도 나올까요, 저게? 어저께는 한때 10 내지 12km를 했으니까 한 6노트, 5, 6노트까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지금 조금 더 빨라진 걸로. 1노트가 1850m니까 네. 1850km니까요. 네. 1850m니까 1.85km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속으로 치면 약 10km. 10km에서 12km. 어저께 한때 12km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빠르다 걱정을 했습니다. 보통 바다 유속은 어느 정도 됩니까? 뭐 대개 3노트, 그래요? 뭐 4노트. 무척 빠르군요. 이제 서해안 쪽은 또 굉장히 좀 빠른 편입니다. 이게 뭐 인양을 하다가도 뭐 변수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체가 워낙 노후해가지고 이게 로프를 거는 게 하중이 잘 배분이 안 되면 네. 들어 올리다가 이제 부러지거나 네. 또 부분적으로 굉장히 그 찌그러지고 절단되고 손상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 대응팀이 이제 현재 도착을 했다고 하고요. 예, 헝가리 당국하고 공동 구조 예. 작업을 예. 한다고 합니다. 예. 지금 헝가리 쪽, 동유럽 쪽 이쪽에 인양 기술이 좀 믿을만한지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 헝가리는 뭐 거의 이제 바다 인접해 있지 않죠 지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그 인양 기술이 발달했다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로프를 걸고 즉 크레드를 넣는 이 작업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들어 올릴 때 좀 많이 신경 써야겠지만은 균형을 잡아야 예, 되니까. 균형을 네. 잡아야 되니까 그때 거는 작업이 어렵고 그다음 들어 올리는 작업이 2단계로 좀 어려운데 저희 그 잠수사들이 우리 그 구조팀들이 가서 네. 전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뭐 천안함이라든지 또 세월호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현지 그 당국자들하고 협조해서 작업을 잘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크레들 방식으로 들어 올린다면은 그 밑에 교수님 말씀대로 밑에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것이고 거기에 그러면 우리 인력이 직접 그 투입되는 작업을 게 좋죠. 왜냐하면 아. 아마 좀 절박한 게 우리 아무래도 우리하고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서 물론 뭐 선의를 그-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조를 하겠지만 예, 그래서 일단 뭐 기술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기술적인 것도 있고 또 좀 오히려 좀 위험을 무릅쓰고 좀 무리할까봐 걱정될 정도로 아마 우리 그 구조팀들이 아마 굉장히 성의를 다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좀 어제 그 사고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영상 있으면 네, 지금 일단 그 이게 급속하게 침몰을 했어요. 부딪히면서 네. 일각에서는 에어포켓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희망을 갖기도 하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참 그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가져보는데 너무 좀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에어포켓도 이제 그게 소위 기밀 공기가 이렇게 가둬져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사이에 틈새가 있으면 공기가 이제 서서히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상당히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예.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어서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에어포켓은 큰 배일수록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건가요? 뭐 구조에 달렸습니다. 되게 배 이제- 크기는 다르고 예, 무관하고. 그 되게 보면은 배가 선미가 무거우니까 선수적이 되게 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부위에 그 공기를 가둘 수 있는 그 용적이 클수록 네. 이제 많이 이제 생기게 되고 지난번에 그 낚싯배 사건은 네. 다행히도 그게 뭐 6명인가 7명이 그 예, 안에서 그러게요. 네. 사투를 벌이다가 몇 분은 뭐 사망했지만은 그래도 예. 그 10시간 이상 상당히 오랫동안 버텼죠 아마. 네. 그래서 구조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 배의 구조는 어떤지 제가 정확히 좀 예측하기 힘드네요. 예.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사고 당시의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당시 속도가 그 허블레안이는 4노트 정도라고 하고 바이킹식인 그 큰 배는 6노트 정도라고 보도가 됐거든요. 지금 보시기에 그 정도로 보이십니까? 지금 영상은 저기 타임랩스이기 때문에 예, 예. 저걸로는 볼 수 없고 일반 속도로 나와 있는 영상을 좀 보여주십시오. 네. 지금 뒤에 지금 바이킹 시긴호가 운항하고 있는 그 당시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저 정도 속도가 한 6노트 정도가 맞습니까? 정확치는 않겠지만. 뭐 크루즈 유람선이니까 예. 속도는 안 높은 편인데 네. 지금 추돌이 됐다는 거는 두 배의 속도의 차이가 있었던 그렇겠죠.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문제는 이제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네. 배 자체의 속도에다가 강물의 속도를 더해야 됩니다. 음. 강물을 따라 흘러갈 때는. 예. 그렇게 되면 소위 지상에서 관측했을 때 속도하고 좀 다를 수 있죠, 배 자체. 그런데 네. 지금 보니까 어저께는 좀 마음이 제가 무겁더라고요.
그 헝가리 당국에서 우리 네. 배가 네. 이 크루즈선을 옆을 급변침해서 받았다고 그래서 네. 네. 저는 그건 아닐 거다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렇게 이제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이제 들어온 정황들을 보니까 네. 생존자들의 그 정언들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우리 배의 과실보다 저쪽이 지금 후미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후미의 그 좌측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뭐 나중에 그 사고 조사를 정확히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예. 손상 부위하고 전체적인 아마 그림을 통해서 네. 밝혀지겠지만 네. 제가 지금 추측하기는 이 크루즈선이 네. 그 이 배 그 우리 유람선의 그 좌측 후미를 네. 지금 받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속도는 둘 다 그렇게 빠르지 않은 상태인데 왜 이런 네. 참사가 났냐면 워낙 덩치가 크고 매스가 크니까 5,000톤이란 거 아닙니까? 네. 이건 100톤도 안 되거든요. 그 배수량 기준으로. 네. 네. 그 와서 받게 되면 제가 그냥 그 뭐 추측컨대 이게 받았을 때 왼쪽 후미를 받았기 때문에 틀리게 됩니다. 네. 네. 탁 받으면 툭 틀리게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외부에서 관측했을 때는 저 유람선이 왜 좌측으로 함부로 이걸 급변침하느냐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예.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도는 순간에 다시 밀고 가니까 네. 네. 그냥 옆구리를 받아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깔리는 거죠. 뭐. 상체는 이제 들리면서 하체 부분은 물의 저항 때문에 안 밀려나고 상체가 밀리니까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게 되면 전복되죠. 예. 뒤집혀 버리는 거고요. 네. 전복되고 파손이 되고 그러면서 침수돼서 침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제가 이제 그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유추를 해볼 뿐입니다. 네. 네. 그러나 정확한 아마 사고 원인은 이제 손상 부위와 모든 걸 점검하면 나올 겁니다. 예. 네, 지금 영상이 공교롭게도 저 교각에 가려서 정확하게는 안 보입니다만 지금 교수님 설명을 드리니까 일단 추정은 그렇게 해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아무리 느린 속도로 운항을 해도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뒤에서 들이받은 게 수천 톤 배수량의 그럼요. 큰 배이기 네. 때문에 충격은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뒷배가 더 빠르니까 네. 빨리 왔으니까. 빠르고 크고. 예. 네, 그 충격을 어느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소위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매스 덩치에다가 예. 속도를 곱한 운동량을 네, 그 적은 배에다가 다 전가를 해버리면 네. 네,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지금 질량이 뭐 100분의 1, 뭐 50분의 1 되는데 네, 엄청난 속도로 밀려버리는 거죠. 음. 튕겨 나가야 되니까 네. 그 충격은 엄청 큽니다. 이게 뭐 지상에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실제 받는 충격이 훨씬 네. 큰 거죠. 크죠. 예. 지금 그 바이킹 시기노 뒤에서 쫓아가는 배가 뭐 당연히 앞에 가는 배를 봤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차로 치면 급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안 하고 일부러 가진 않았을 텐데 네. 이게 이제 배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예. 제동이 쉽지는 않겠지만 예. 그래도 제동은 했겠죠. 뭐 그건 조사를 해봐야 알지만 네. 배라는 거는 제동은 없고요. 아, 예. 소위 이제 역추진. 역추진을 해서 이제 스크류를 역으로 돌려야 되는데 네. 그 단계가 이제 시간도 걸리고 음. 역추진을 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은데 차라리 역추진할 바에는 제가 보기엔 저 순간에는 대형선이 크루즈선이 좀 틀어버리는. 회피하는 트는 그 작업을 해줬으면 네. 좋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문제는 그냥 쭉 가버렸거든요. 네. 그 다음에 구조 행위가 제대로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그 예.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보통 선박 간 추돌 이런 사고가 나면은 그 관련된 선박이 구조 책임이 있는 거 당연히 아닙니까? 책임이 있고 또 그 주위에 있는 배들도 협조해서 네. 인명을 구하는 게 그 최우선입니다. 네. 그런데 좀 안타까워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제 그 바이킹 시기노에 타고 있었던 관광객들이 일부 목격을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왜 구조를 안 했냐라는 비판은 있습니다만 시야도 안 좋고 유속이 빠른 그 상황에서 일반인이 들어가서 또 구조를 하라는 걸 그건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불가능하죠. 예. 그러면 그 관계된 배 승무원들이 할 수 예. 있는 조치 뭐가 있을까요? 배에서 뭐 튜브를 던진다든지 예. 뭐 라이프 자켓을 던진다든지 그 조끼를 던진다든지 네. 여러 가지 어쨌든
경적을 울리고 구조 네. 행위를 주의로 환기시키고 네. 그다음에 주위의 배들도 부르고 음. 그다음에 그 유람선의 불도 최대한 다 밝혀가지고 예. 좀 해상을 비춰주고 네. 이런 작업들이 있었으면 하는 게 좀 제가 보기엔 좀 안타까운 데 근데 그런 교육을 선장 정도면은 다 받는 거죠. 그건 뭐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상식입니까? 기본적으로 네. 인간의 그 도리로서 해야 할 인명을 존중히 여겨야 될 예. 책임자로서 더군다나 선장이라면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죠. 네. 배- 지금 배 같은 경우는 자동차와는 달리 좀 급정거하기가 힘듭니까? 뭐 브레이크가 없으니까요. 네. 워낙 이 소위 관성이 커서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덩치가 크기 때문에 뭐 급제동이란 건 없고요. 그냥 엔진을 역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그 바이킹 시기노가 6노트 정도로 달리다가 이제 추돌 후에 한 4노트 정도로 속도는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당연히 이제 아마 자기들도 인지를 했겠죠, 사고를. 그럼 그때는 그러면 역추진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추진력을 낮추는 건가요? 역추진했으면 뒤에 후류 쪽에 물도 막 튀어오르고 할 텐데 별로 안 보이는 거 보면은 그냥 갔군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지 언론에서 보면은 바이킹 시기노에 이런 장치가 있대요. 그 다른 배와 4m의 간격을 유지해주는 장치. 이런 자동 장치가 있는 겁니까? 그 경보 장치가 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네. 왜 그게 작동을 안 한 건지 안 켠 건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와서 분명히 추돌이라면 네. 자기들이 가서 그 후미를 받은 건데 네. 그러면 지금 그 선장이 이제 체포되고 영장까지 쳤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선장한테 묻는 책임이 그런 작동을 시켰어야 될 그 장치를 안 한 건지, 아니면은 뭐 전방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건지, 아니면 후반 작업, 그러니까 구조 작업을 안 한 책임을 묻는 건지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우리 유람선이 급변침을 안 했다면 네. 뭐 아무래도 그 바이킹 쪽에 과실이 클 것 같습니다. 예. 급변침 안 하고 자기 그 소위 우리 도로교통에서 차로를 따라 가는데 예. 와서 뭐 뒤에서 추돌해도 문제가 되는 거고 네. 또 이쪽에서 변침해서 가서 부딪혀도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어저께 제가 들었을 때는 우리 유람선이 급변침을 해서 받쳤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경우는 상당히 책임이 이쪽에 네. 왜냐하면 갑자기 들어오면 우리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차선을 급변경한 차에 상당히 과실이 있듯이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저는 그건 아닐 거다 하고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 다행히 그런 정황으로 저는 보입니다. 제가 예. 보기에는. 그런 영상으로 이렇게 변침한 것으로 보인 것은 먼저 추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다는 것이죠. 제 유추입니다만은 네. 추돌했기 때문에 휙 털리면서 다시 재차 근데 두 번 쾅쾅 소리가 났다 그러거든요. 네. 제가 그 목격자들 배 탔던 사람의 정언을 통해서 제가 전공자로서 유추를 해봤을 때는 예. 두 번 쾅쾅 소리가 왜 났느냐? 한 번 받고 휙 털리면서 다시 받았기 때문에 두 번이 아니겠냐? 이건 어디까지 저희 유추입니다. 네. 근데 제가 천안함 때도 제가 유추했지만 되게 그게 뭐 한 몇 달간 슈퍼컴퓨터 돌려서 계산한 결과하고 같은 결론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공자의 그 직관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그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있었습니까? 뭐 유람선 사고는 좀 있었죠. 전에 서로 추돌하는. 네. 추돌 경우는 우리나라 이야기입니까 외국? 뭐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네. 이 추돌하는 게 제가 이제 무슨 질문을 드리고 싶냐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우리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럼 저렇게 좁은 강폭의 강에서 저렇게 많은 배들이 다녀도 되는지 그게 궁금한데 근데 이렇게 부딪혀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은 저도 별로 기억이 없어서 전문가시니까 좀 여쭤본 겁니다. 뭐 강에서 유람선이라는 게 원래가 유람 목적은 천천히 다녀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 굉장히 심각한 이 이제 충돌은 없기 마련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문제가 된 거는 동급의 배길이 아마 저 정도 받쳤으면 별일이 없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대형 크루즈가 와서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크루즈를 그 늦은 시간에
네. 그 저기 막 유람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거기에 통행을 시킨 것이 아, 이 사고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제 부두를 가정하고 생각을 해보면 부두에도 크고 작은 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뭐 배를 뭐 통제하거나 사고를 그러진 하는 게 않잖아요. 예. 우리 뭐 한강 유람선도 크기가 배가 다양하죠. 예, 다양해도 음. 또 서로 부닥쳐도 큰 문제, 교행일 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면 충돌할 때는. 네. 근데 지금 거의 추돌한 상태인데 예. 이거는 이 덩치의 차이 때문에 오는 아마 참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그럼 그런 규제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낮 시간은 몰라도 밤 시간은 특별히 좀 크루즈를 저기 투입해서 그 뒤에 또 연속으로 크루즈가 또 와서 또 예. 받았다고 뭐 그건 확인이 누가- 안 돼서요. 아 그랬어요? 네. 아 그래서 그건 뭐 목격자가 하는 말이니까 100% 믿을 건 못 되겠네요. 하여튼 뭐 좀 그렇습니다. 그게 사고 확률이 높지 않았느냐. 예. 네. 또 치명적이니까 받치면 적은 배는 치명적입니다. 네. 그럼 이게 저런 곳에서도 그 종합관제센터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을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항만은 필요한데 네. 뭐 그 사실 강의 유람이란 건 단순한 건데 네. 결국 그 덩치의 차이. 네, 알겠습니다. 저렇게 대형 크루즈가 야간에 그것도 야간에 많은 작은 선박들이 다니는 중에 운행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위험을 안고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